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5일 밤 9시 45분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25분간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2019년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3년 만입니다. 25분이라면은 별 긴 정상회담은 아니지만은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고 양쪽 입장을 양쪽의 정상이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은 당당하게 할 말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야기에서도 한국을 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하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니까 시진핑의 한국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외교 경험이 가장 오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의 핵심이 국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을 대할 때는 실력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외교하기가 쉽다고 보면 됩니다. 국력을 바탕으로 딱 마주 앉으면은 거기에는 어떤 감상과 어떤 허황된 기대도 물 건너가는 거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입장에서 만났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기분 좋다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 회담은 오후 5시 11분에 시작해서 36분까지 약 2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영내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결과 보도문 아니겠습니까?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한중 정상회담 결과 전문은 중국 버전이 있고 한국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뉘앙스는 약간 다르겠지만 내용은 같을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 발표한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영내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고 하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 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제안했다는 1.5 트랙 대화는 1트랙은 보통 정부 관리들끼리의 회의를 말하고
이 트랙은 민간인들끼리의 대화를 말하는데 1.5라고 하면은 관리와 민간인들이 섞여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솔직하게 견해를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비공식 그러나 반은 관이고 반은 민간인 대화를 말합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 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문재인 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당히 하고 싶은 이야기 서로 가감없이 솔직하게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그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을 입장이 다른 것을 다른 말장난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면 오히려 대화가 더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원래 저게 계급투쟁론 정권이니까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거짓말도 멋대로 하고 하니까 이 외교까지도 완전히 망쳐먹은 게 문재인이었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위한 외교 행각을 5년 동안 펼치다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문재인이 떠나고 국익을 수호하는데 철저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드디어 한중 정상회담도 이루어짐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성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부터 먼저 만나겠느냐고 하니까 후보 시절에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일본 수상, 그 다음에 시진핑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보나 국익에 중요한 나라가 중국, 일본, 미국 중에서 순서를 매긴다면은 미국, 일본, 중국이라는 거죠. 그 순서대로 만났습니다. 이 공약 실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